아니 요즘은 사실 밖에서 애기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작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랍니다. 우리 인구 소멸 1호 국가가 될 것 같아요. 어쩝니까? 어떡합니까? 안 되겠어 아유, 이거. 피디님 큰일 우리 났어. 빨리 국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저 없어져.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상쾌하고 통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국회 상쾌? 통쾌! 안녕하십니까? 통쾌한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나운서 박하윤입니다. 자, 오늘 함께 네. 하실 분 제가 힌트 한번 드려볼게요. 아, 주세요. 하윤 씨가 아시라나 모르겠네. 저 웬만하면 다 아는데. 분위기 다운되면 반드시 돌아온다! 알아요? 뭐 연기를 너무 못했다. 사실 알아요. 누구죠? 사실 개콘 시대에 살았다면은 너무 잘생겨서 기억합니다. 육아하는 주부 개그맨 이정수 씨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누구게? 나 이정수야.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 제가 육아하는 주부 개그맨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잘 표현한 거 맞나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부 작가. 요즘엔 코미디 활동을 별로 안 하고 있어서 주부 작가에 더 가까운데 외근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내근해야 되니까 거의 맞습니다. 육아한다는 얘기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맨 처음에 저도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작한 육아여서 처음에 이제 결혼했을 즈음에 일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애 보는 건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전업주부가 돼야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산후우울증이 왔어요. 계속 애만 보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글이라도 좀 써야겠다. 그게 잘 돼가지고 작가 일을 시작하고 외근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반반씩. 지금 강의도 하시는데 어떤 내용 강의하시는 겁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육아 강의, 부부 강의만 했는데 우와. 지금 이제 행복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지금 3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교육에 관련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멋있네요. 네. 우리 본격적 이야기하기 전에 이 캡처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대한민국 완전 망했다면서 정말 충격 먹은 이런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다큐멘터리 장면인데요. 이게 한동안 밈이 돼가지고 SNS에 아주 많이 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네. 근데 이때 이분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합계 출산율은 2022년도 0.78%라는 수치였는데요. 지금은요? 2023년 작년 수치는 0.72명으로 0.78명보다 더 떨어졌다는 아마 사실입니다. 올해는 더 떨어졌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저 뉴스에 봤는데 지난 4분기인가 0.65명까지 떨어졌다고. 이거 안 날라 그래요. 뉴스나 이렇게 기사들 보니까 저출생 관련된 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동네 나가면 아이들 보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전담 부서를 뭐 설치하거나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걸 관리해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미진한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사실 결혼한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도 안 한 친구들도 그렇죠. 많고요. 결혼해도 애를 안 낳은 친구들도 진짜 아이를 많아요. 안 낳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주제가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아이가 지금 몇 명입니까? 둘입니다. 육아를 거의 직접 하시는데 힘들진 않습니까? 힘들죠. 아빠 육아자들이 생활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이제 놀이터 가서 이제 놀잖아요. 그럼 친구 사귀는 것도 쉬워요. 그러면은 나는 다음번에 그 아이가 다시 놀 수 있게끔 시간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러려면 그 엄마한테 말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제 아빠인데 나중에 만나고 우리 같이 놀까요? 막 이러면 대부분 엄마들이 예 그러면서 피해요. 근데 나는 내 입장에서는 애가 친구 생기고 많이 놀아야 되는데 그래야 나도 편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철판 깔고 임했기 때문에 주 양육자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거지 대부분의 아빠들은 쭈뼛거리면서 빠져요. 혹시 놀러 갔다가 같은 아빠 양육자하고 같이 만난 적은 있나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아빠들은 다 독고다이라서 뭉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빠들끼리 모여갖고 아이고 애 키우세요 그러면서 애 얘기 나누고 막 이러면은 아직도 사회적 시선으로 그 아빠는 할 일 없는 아빠인가 보다. 요렇게 비춰지는 게 있어서 만만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제목이 인구 감소 시대 인구 전담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인데요. 딱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른 나라는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처가 아직까지 없었나?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사실 저출생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노력은 계속하고 있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그 해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가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고민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예전에 적다가. 네. 우리 좀 따라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맞아요. 우리도 네. 따라가야 합니다.
자, 인구가 지금 출생률이 떨어지는 거, 네. 또 그러면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거잖아요. 네. 노인들이 많아지고 우리나라 인구가 막 줄어드는 거 느낄 때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어린이집이 점점 사라지고 있대요. 소아과가 없어집니다. 산부인과 없어요. 맞아. 산부인과가 다 문제예요.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어린이집이 없어지면서 어린이집을 이제 전원했던 없어서 합치니까 절로 가라고. 근데 또 그 합쳐서 글로 가라는데 거기엔 또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또 대기가 되고 그럼 또 되게 난처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잘 보기가 어려워가지고 저희 동네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실버타운인가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닌데 실버에 가까운 느낌인 게 최근에 돌잔치도 저는 가본 기억이 안 나거든요. 환갑잔치, 칠순잔치는 제가 가본 기억이 나는데 돌잔치 가본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은 최근 10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요양원으로 전환된 사례가 총 194건이나 된다고 하고요. 산후조리원이 장기 요양기관으로 바뀐 사례도 있었고 해마다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두 분은 몇 곳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해마다 한 100개? 전 좀 더 써서 한 1000개. 1000곳에서 더 써서 2000곳이 매년 없어진다고 합니다. 10년이 아니고 매년! 매년 동안이요. 야, 그건 너무 심한데? 네, 저 같은 입장에서도 나중에 애를 낳고 싶은데 애를 낳아도 보낼 어린이집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보니까 4년간 어린이집이 6,000곳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맞아요. 2022년도 인구 총조사 기초로 전망을 해보면 30년 뒤부터 매년 1%씩 줄어듭니다. 100년만 지나면요. 우리나라 인구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되나요? 2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인구 5천 넘잖아. 5천만 명. 와. 잠깐만, 그럼 6.25 때 아니에요? 6.25 때 수준 아닌가요? 1951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2011만이었대요. 그럼 맞네요. 맞네요. 딱 맞네요. 6.25 때로 돌아가는 거네. 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정수 씨는 강의하시면서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왜 안 낳는가라는 그런 목소리를 들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가요? 제가 강연장에 나가면은 강연에 이제 주체가 되는 부모님들이 유치원 아래 초등학교 안 간 부모님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는 지금 현 저출생의 문제인데 고학년들이 놀 곳이 없어요. 아무도 놀 권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 그러니까 애들이 재미가 없어. 그만큼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도 없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실제 낳는 아이들 그리고 아기들에게 너무 포커싱하지 말고 아니 나와 있는 애들이 행복해야 그걸 보고 그 아이가 또 자라서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낫겠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공간이 진짜 좋은 공간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부모로서.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저출생은 사실 유럽이나 중국에서도 있는 현상인데 특히나 우리나라가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긴 한데 자문위원회거든요. 할 수 있는 그 범위라는 게 아주 제한적이고 자문밖에 못해요. 법령상으로. 인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막 끼어들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그러고 보니까 2023년에 산하조직으로 인구정책 기획단이 또 발족됐다고 우리 인구에 또 도움을 주려나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38곳 중에서 최고로 낮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다 낮은 출생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좀 나와 있는데요. 이 다른 나라도 유럽의 뭐 프랑스, 이탈리아 다 대책을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출생 부분 출생대로 고령은 고령화대로 그렇게 분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네, EU의 합계 출생률 1위가 프랑스라고 하는데 프랑스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좀 유심히 봤더니 가족수당기금공단이라고 있는데 전국에 100여 개의 지역사무소를 통해서 각종 수당이나 뭐 보육 관련 서비스를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거기도 출생률이 낮기로 유명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인구도 막 늘어나고. 부부가 아니어도 자식을 인정해주고 막 이런 제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혼에서 낳는 아이 같은 경우를 법적으로 잘 인정 안 해주거든요. 프랑스는 전면적입니다. 사실혼이든 뭐든 아이만 태어나면 다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등등의 어떤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북유럽 같은 경우 스웨덴, 뭐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도 출생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스웨덴과 핀란드 집값 상승이 출생률 줄였다는 분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값과 이제 출생률과 관련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집값도 비싸기도 하고 복지국가라는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 집값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이런 집 못 살 것 같으면 애 안 태어나지 나요? 마. 벌써 진짜요? 나왔어요. 대학생이 돼버렸는데 그 아이들이 집하고 이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출생률이 좀 더 높아질 것 같긴 해요. 학교를 어디든 가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집값은 굉장히 퍼져나갈 겁니다.
자,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이죠. 저출생, 이 고령화 문제 대응하기 위해서 저출생 대응 기획부 이걸 신설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정부는 지난 18년 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380조 원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생률은 계속해서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구 전담부처가 신설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뭐 예산 좀 더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혹시 압니까? 우리가 또 낸 아이디어 채용이 돼가지고 오케이 사용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정책들 안 보면 아이 낳으면 돈 주는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데이터가 말해주듯이 돈을 풀어서 애가 안 태어나는 게 확실해졌잖아요. 그거를 서로 인정해야 되고. 돈이 이제 첫 아이 한 200, 둘째 300, 뭐 쌍둥이 400, 뭐 등등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수 씨 아이 낳으면 1억 준다 이러면 1억이나 줘요? 바로 가요. 다른 데. 근데 저는 1억을 준다고 하면 단발성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매년 가야 1억 되는데. 드릴게요. 아이고, 나야죠. 매년 1억 드릴게요. 나야죠. 예산이 없잖아요 사실. 1억까지 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다 바우처도 1년 안에 써야 되고 또 아동수당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그래요? 돈이 네. 없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네. 저희가 집값 얘기를 했잖아요. 지방에 지금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네. 지방에 집 한 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지방 가서 살 거예요? 지방 가서 살 거예요? 쉽진 않아요. 갑자기 자기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집 준다 그래서 떠난다는 게. 사실 애들 키울 때 교육비 이런 게 많이 들잖아요. 학교를 다 공짜로 다니게 하면. 전 여기에 또 이제 다른 생각에 또 더하자면 우린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78%가 되고 있는데 이거 전 세계적으로 되게 높거든요. 맞아요. 대학을 가야 되는 사람만 가야 돼요. 그게 사회적 문화가 되면 일꾼으로 계속 성장해낼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말씀 나눠보면 네. 당장에 무슨 돈이나 이런 게 답이 아니고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중요한 게 맞벌이가 좀 가능해야 될 것 같고 네. 특히 경력 단절 여성 있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좀 중요한 것 중요할 같아요. 같긴 한데. 저는 그래서 아이들 방과후 학교라든지 필요하다면 베이비시터 같은 네 그런 것도 좀 비용들도. 비용을 좀 네. 싸게 할 수 아, 있도록. 요게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고 예. 왜 아이 하나 키우는데 이제 마을이 필요하다는 필요하다는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죠. 마을이 애 키우는데 다 동원돼야 돼요. 그런 어떤 전체가 키우려면 휴직 같은 것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가 직장생활 거의 처음 할 때는 남자가 육아휴직 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뿐더러 지금은 당연합니다. 엄마든 아빠든 다 낼 수 있거든요. 아니 저는 프리랜서기 때문에 일단 애를 낳아서 경력이 단절되면 진짜 내가 돌아갈 곳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애를 누가 돌봐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다시 사회로 나갔을 때 사회에서 나를 받아줄지 뭐 그런 문화나 시선들 뭐 이런 것들도 잘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바뀌었으면 하는 문화는 뭐냐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일터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는 시선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직장에서 아이가 놀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단순히 돈을 얼마 주고 하는 것보다 안 나는 그 원인을 좀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얘기를 좀 했지만 차근차근 좀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고요. 오늘 정말 유익한 그렇지만 좀 속상한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정수 씨 어떻습니까? 또 아이 얘기할 때만 부르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주 관심사가 이쪽이라 이런 주제로 불러주시면 고맙고 좋은데 지금이 끝나는 시간이라서 장황하게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교육 시스템과 양육 문화를 조금 이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오늘은 저출생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우리 이정수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하고 통쾌한 한판 토크 저희는 다음에도 상쾌하고 통쾌한 국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국회 당쾌 통쾌!